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삶과 부동산이 즐거워지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에게 행복을 더해줄 즐거운 부동산 진행의 김미정입니다. 정부가 주거복지 로드맵을 통해 발표한 신규 택지지구 중 한 곳인 경기 남양주시 진접 2지구에서 올해 7월부터 사전 청약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자, 진접 2지구는 3기 신도시인 남양주 왕숙 1지구와도 붙어 있는데요. 여기에다가 신도시 교통 대책까지 계획되어 있어 남양주 일대가 신도시 개발의 후광 효과를 톡톡히 볼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저희 즐거운 부동산에서는 오늘 전화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시간 가져보고요. 이어서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이 남양주 왕숙 1지구와 진접 2지구에 대해서 보다 자세하게 파헤쳐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저희 방송 참여 방법부터 먼저 안내해드릴게요. 서울 전화 02-3153-2667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 013-336-0110번으로 궁금하신 내용 작성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전화와 문자는 방송 중에도 또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열려 있으니까요. 부동산과 관련된 고민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즐거운 부동산 오늘도 힘차게 출발합니다. 자, 그럼 먼저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드릴 전문가분 모셨습니다. 전국 부동산 투자 도와주는 남자 전투남 정현훈 전문가님 나와 계십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전국의 시청자님들 반갑습니다. 요즘 제가 매주마다 기분이 좋아지는데 우리 즐거운 부동산 프로그램이 또 외부 또 임장도 가면서 많은 분들한테 현장감 있게 그곳의 좀 모습을 보여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12월 막 1월에 막 추워가지고 지금 엄청 힘들었는데 지금 갈수록 날씨가 좀 풀리다 보니까 너무 좋아요. 그래서 요즘에 나들이 떠나고 여행 다니시는 분도 많으신데 이런 시간이 좀 많이 없으셔서 못 가시는 분들을 위해서 항상 우리 즐거운 부동산에서는 여러분들한테 이 부동산 여행을 또 떠나면서 그 주변에 돈이 되는 정보와 풍경을 또 안겨드리는 시간이니까 오늘도 알차게 준비했으니까 돈이 되는 부동산 정보, 이 정보를 통해서 자산을 늘릴 수 있는 여러분들로 만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 즐거운 부동산에서는 현재 3개 신도시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는 시간 마련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오늘은 특히나 이 남양주, 요즘 가장 핫한 곳이죠. 이 남양주에 위치한 진접지구와 왕숙지구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저희 방송 보시면서 부동산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내용, 또 3기 신도시에 대해서 관련해서 궁금하신 내용은요. 서울 전화 02-3153-2667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 013-336-0110번으로 궁금하신 내용 작성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오늘 첫 번째 부동산 고민 전화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시청자분께서 고민으로 연락을 주셨는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떤 고민이 있어서 전화 주셨나요? 제가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연평리 산 35-5번지 향후 전망과 매도 시점을 좀 알고 싶어요. 우리 시청자님 오늘 저희 방송이 또 마침 이 남양주 특집인데 지금 남양주시 진접읍에 있는 이 산과 관련해서 전망이 궁금하다고 지금 문의를 주셨는데요. 네, 전문가님께서 바로 지금 설명해 주신다고 합니다. 전문가님 남양주로 가볼까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목소리도 엄청 밝으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목소리도 밝으시고 부동산 있으신 분들이 복부인 분들이 많은데 네네. 우리 시청자님 상당히 좀 밝으신 게 좀 부동산 좀 촉도 좀 좋으시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자, 지금 보면 진접읍에 요 연평리 산을 보유하셨는데 요 도로 바로 앞에 있으세요, 시청자님. 네네. 그래서 지금 지도로만 봤을 때 왼쪽은 이렇게 뭐 농지, 하우스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시청자님은 임야로 돼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 이 주변은 어쨌든 보상이 좀 되면서 공공택지지구가 되고 왕숙 신도시로 바뀌고 하게 되면서
돈이 풀리니까 이 네네. 보상을 농지를 가지고 계시거나 창고를 가지고 계시거나 하우스를 가지고 계시거나 이런 분들께서 네네. 제 고객분도 여기에서 보상을 받아가지고 오셨어요. 네. 몇 배나 버셨는지 아세요? 몇 배나 벌었어요? 네, 한 5배 먹은 거야. 아, 5배요? 네, 그래서 자기가 운이 좋아서 이제 하게 됐는데 이렇게 네네. 보상을 받고 보니까 또 어디를 해야 되냐 이렇게 또 질문을 하러 오신 거예요. 네네. 그래서 어쨌든 보상이 진접이든 남양주 왕숙이든 되다 보면 네. 여기에서 돈을 버신 분들은 이 주변을 또 사시거든요, 시청자님. 아, 그래요? 예, 이거 법칙이야. 내가 여기서 벌었으니까 여기 있는 걸 또 사는 거야. 이제 자연스러운. 제가 산 데는 그린벨트 지역이라 이게 괜찮은가 그린벨트라 싶어서요. 하여도 네네. 이 주변이 보상이 풀리게 되면 지가 상승은 돼요, 시청자님. 아, 그래요? 물론 옆에 있는 비그린벨트, 그린벨트가 네. 아닌 지역보다는 좀 덜 오르겠지만 네네. 그래도 어쨌든 오르긴 올라요, 시청자님. 아, 그래요? 그래서 그린벨트 같은 경우는 좀 편차가 있어요, 편차. 뭐 어떤 데는 막 70만 원, 예? 네. 어떤 데는 뭐 200만 원이 넘고 네네. 딱 정해진 값은 없거든요. 네. 그래도 좋은 건 옆에서 이렇게 공공주택지구 이런 신도시 개발이 들어가게 되면 네. 시청자님도 이런 것들이 좀 풀릴 압력들이 강해지는 거예요. 아, 그럼 희망이 보이네요. 아, 그렇죠. 이거 네네. 좋은 거예요. 네네. 특히나 이제 요즘 같은 때 이제 정부가 부동산 거래가 안 되니까 네네.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막 그린벨트 해제한다 그러잖아요. 울산도 네네, 해제해야 맞아요. 된다. 네. 경기도도 해제해야 된다. 근데 그중에서 특히 남양주는 개발이 막 온 동네 다 개발하잖아, 남양주가. 맞아요. 예. 그래서 남양주에서 보상받으시는 분도 많고 뭐 자산이 늘어나시는 분도 많고 그래서 또 투자를 네. 생각하시는 분도 많거든요. 그래서 네네. 시청자님 일단 뭐 전망은 좀 밝고요. 그래서 네네. 뭐 당장 된다, 뭐 다음 달에 된다 그거보다는 네. 정부 입장에선 이런 현 상태에서 침체 분위기를 좋아하지 않다 보니까 조금은 계속 이제 해제해야 된다, 뭐 성장 관리를 더하고 더 풀어야 된다 이 분위기예요. 네. 그래서 빠르면 올해라도 좀 좋은 소식들이 좀 들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도 생각해 봅니다. 되게 희망적이네요. 아니 되게 좋은 거죠. 네네. 지금 보면 가까운데 네. 이제 4호선이 이제 열렸잖아요. 네, 저 4호선 보고 투자한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네. 이제 근처에 이제 오남역이라고 들어보셨죠? 네네, 들어봤어요. 오남역. 오남매가 산다는 오남역. 오남역 들어봤습니다. 근데 이제 그 앞에 보면 이제 신도시가 생겼으니까 네. 여기도 또 이제 새로운 역을 또 만들어야 되잖아요. 네네. 그럼 여기 들어가면 시청자님 부동산도 여기랑 가깝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 맞아요. 부분에서 저는 봤을 때 뭐 네. 한 길어야 한 3년 정도면 네네. 좋은 소식들이 좀 들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이게 예, 3년 정도는 어, 충분히 기다리죠. 그죠? 네네. 그리고 또 이제 네. 청약도 또 나오고 하니까 근처에. 네네. 걱정 마시고 한 3년만 좀 즐겁게 보유하십시오. 네. 희망적이네요. 감사합니다. 예, 지금은 이제 수줍게 웃는데 이제 막 풀리면 막 하하하하 이렇게 웃으실 거 아니에요. 네, 그럴 날이 올 것 같아요. 그 정도 네, 기간을 한 3년 정도로 좀 보면 좋겠다. 이렇게 조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첫 번째로 만나본 곳은 경기도 남양주시 진저읍에 있는 토지 함께 만나보셨습니다. 저희 지금 3기 신도시와 관련해서 이 보상 혹은 이 매도 시기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으신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저희 즐거운 부동산으로 바로 문의 주시면 전문가님께서 친절하고 빠르게 상담해 주시니까요.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저희 두 번째 전화도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떤 고민으로 전화 주셨나요? 네, 안산시 단원구예요. 네. 광덕소로 19거든요. 네. 호수공원 앞쪽에 아파트예요. 네네. 예. 아, 네,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소로 호수공원 19번지이고 네, 호수공원 아파트인데 네, 네네. 앞으로 전망이 궁금하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전문가님 저희 경기도 안산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산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목소리가 아파트 이쁘신 집. 분들이 전화를 많이 하시네요, 요즘에. 감사합니다. 네, 호수공원 아파트시네요, 시청자님. 네, 일단 뭐 이름에서부터 뭐 호수가 있고 공원이 있다는 게 딱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동네가 참 이제 거주하시기가 좀 좋을 것 같고, 여기서 거주하십니까? 세를 주셨습니까? 세를 줬습니다. 아, 세를 주셨습니까? 네. 부자시네, 세도 주시고. 아니, 그래서 근처에 지금 보면 안산에서 좀 번화가가 크게 이제 두 군데가 있는데, 고잔중앙역 북쪽이 있고요. 고잔중앙역 남쪽이 있어요. 그래서 고잔중앙역 위쪽 같은 경우는 이제 특히나 이제 젊은 사람들이 좀 많고 엄청 시끄럽고, 근데 이제 호수 요 라인 같은 경우는 뭐 상대적으로 조용하다. 이제 그 가운데 제 뭐 지인도 작년 올해 뭐 여기서 뭐 결혼식이 뭐 있다 해서 갔는데 아주 그냥 차가 여기 엄청 많아요. 그래서 전에 비해서 참 이 동네가 밀집 지역이고, 더불어서 지금 호재가 있는 건 신안산선 아시죠? 네. 네, 시청자님이 잘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앞에 또 여기 생겨요. 그래서 여기 또 생기고 2년 안에 또 들어가고 개발하고 하다 보니까 오를 확률은 앞으로 어느 정도 좀 확률이 좀 꽤 높지 않나. 우선 이렇게 조언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네. 이 신안산선 자체가 뭐 저기 뭐 다른 동네 가고 뭐 옆길로 새는 게 아니라 이 길이 여의도로 가잖아요, 시청자님. 네. 그래서 여의도로 한 번에 가다 보니까, 그래서 이름하여 뭐 신안산선도 뭐 여의도 한양대 이런 철도라고 하는 게, 밑에 보면 또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가 있고 각 대학교 있으면서 또 호재가 바로 앞에 도시첨단산업단지, 사동 도시개발, 이렇게 개발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신안산선은 안산에 있어서 참 단비 같은 존재, 그리고 이 안산에 있어서 GTX 아시죠? 네네. GTX는 좀 약간 전에는 좀 거의 뭐 되게 좋았는데 요즘엔 좀 왼수 같아요. 뭐 한다 했다 안 한다 했다, 이게 한다는 건지 안 한다는 건지. 그래도 어쨌든 시청자님 부동산은 그런 거에 얽매이지 않고 신안산선은 개발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래도 앞으로 뭐 내년 말이면 그래도 평가를 더 좋게 받아서 저 오르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시청자님. 아,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걱정하시지 말고 네. 여의도로 가는 길이 열린다는 건 참 좋다. 네. 그래서 더불어서 의왕이 값이 많이 오르게 된 계기 또한도 다른 게 아니라 이 백운 호수가 있어서 뭐 잘 된 것도 있겠지만, 결국은 뭐 월판선이 열린다든가 판교랑 일자리가 더 가까워진다든가 이런 부분이 참 커요. 그래서 안산은 미래에 2년 뒤에 신안산선 효과를 통해서 여의도로 바로 직통하는 철도가 열리니까 이 부분은 상당히 좀 좋고 미래 전망도 좀 상당히 밝다. 그래서 이걸 기대를 하신다고 한다면 뭐 기본 2년 잡으시고, 그리고 어느 정도 가격 하락에 있어서도 좀 방어를 했다 보니까 또 하나의 방법은 요거를 또 매매를 해서 앞쪽으로 또 나오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시청자님. 아, 네. 그럼 매매를 해서 이제 앞쪽으로 나온다라고 한다면 이제 또 뭐 네. 광명이라든가 네. 아니면 구로라든가 이쪽으로 나오실 수도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나는 지금 이 상태가 너무 좋다. 그럼 유지하시고, 근데 한 번쯤 옮겨보고 싶다. 제가 얘기를 해드렸던 광명, 구로도 네. 어느 정도 괜찮을 수 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에 위치한 아파트 함께 만나보셨습니다. 사실 안산 같은 경우에는 지하철로 이동하려면 그동안은 이 4호선, 단일 호선에만 의지를 했었는데요. 지금 시청자님께서 보유하신 아파트 주변에 바로 근처에 신안산선이 들어선다고 합니다. 이 신안산선을 통해서 서울의 3대 주요 업무지구 중 하나죠. 여의도로 이동이 굉장히 편리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교통 호재가 있는 만큼 좀 전망을 밝게 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저희 다음 전화도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떤 고민으로 전화 주셨나요? 그 경기 하남시 네. 덕풍남로 11. 네. 그래서 풍산 아이파크 1단지에 이제 거주 중이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앞으로 좀 주택 시장이 지금 좀 안 좋은 것 같아서 앞으로 네. 전망이 궁금하고요. 네. 그다음에 밑에 이제 하남 교산지구 뭐 네. 나중에 이게 들어가면은 네. 저희 아파트에 또 어떤 영향을 줄지 이제 그런 것도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아우,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일단 시청자님께서 지금 거주하고 계신 아파트가 하남시 덕풍남로 11 하남 풍산 아이파크 1단지인데 네, 앞으로 이제 지금 주택 전망이 좀 어렵다 보니까 어떻게 될지도 궁금하고 또 이 네. 교산지구와의 또 이런 좀 연관성도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네, 전문가님, 저희 하남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목소리가 상당히 멋지시네요, 우리 시청자님은. 아, 네, 감사합니다. 네, 하남의 아이파크 이름도 이쁘게 잘 지어놨지 않습니까, 시청자님? 네. 그래서 뭐 아이파크는 2008년에 어쨌든 들어갔고 오른쪽에 뭐 호반 서밋, 뭐 신축 들어오고 또 앞쪽에 도시개발을 통해서 새로운 아파트들도 들어오고 더샵 센트럴 들어가고 뭐 예술회관 들어오고 동네가 예전에 비해서 좀 많이 바뀌었어요, 시청자님. 네, 맞아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은 이 동네에 좀 오래 사셨습니까? 뭐 투자한 지 얼마 안 되셨습니까? 이 동네에는 실거주한 지 한 6년 정도 됐습니다. 아, 그럼 변하시는 거 엄청 보셨겠네, 시청자님. 네, 막 뭐 스타필드부터 해서 주변에 신축 들어가고 뭐 이런 네. 것들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동네가 이런 신세계 백화점이나 스타필드가 들어오면서 뭐 전초전 그리고 옆에 보면 유니온 파크 누가 봤을 땐 좀 이런 것 때문에 좀 안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셨던 분들도 계신데 어쨌든 신세계의 투자 이런 스타필드에 좀 진입 그러면서 철도가 더 들어오고 개통을 하고 하면서 좋은 일이 생겼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 단계에서 신장이라든가 덕풍 같은 경우도 막 개발을 하려고 하는데 어쨌든 이 5호선 철도에서 하남시청 좀 북쪽으로 어느 정도 가격 방어와 현 상황에서 거주하기가 좋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좀 봤을 때도 5호선이 어쨌든 되게 깔끔하고 좋거든요. 5호선도 좋고 8호선도 좋고 또 9호선 또 연장도 계속 진행을 하잖아요. 네네. 예, 그러면서 지금 현 단계에서 뭐 요 송파 쪽에서 뭐 양평, 가평 쪽으로 뭐 고속도로 뭐 호재라든가 계속 개발들이 이 동남 쪽의 개발들이 좀 많이 되고 있어요, 시청자님. 그래서 그 중심은 어찌 보면 현 단계에서 봤을 때는 요 교산 신도시입니다, 시청자님. 네. 그래서 교산 같은 경우는 전에는 뭐 누가 좋다고 했다, 안 좋다고 했다 하다가 어쨌든 교산 신도시는 저는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시청자님. 네. 그래서 교산이 들어오게 되면 시청자님 부동산은 어쨌든 공급이 어쨌든 심하게 되면 가격은 좀 약간 뒤처지거나 답답할 수는 있어요, 시청자님. 네. 근데 결국 교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구도심 또한도 같이 동시에 살아나요. 근데 그 중심에는 어쨌든 5호선이 탄탄하게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고 지금 3호선 연장 또한도 역시 교산으로 잘 또 진행이 또 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3호선 연장과 더불어서 요 5호선도 어쨌든 시청자님 주변에 전부 다 철길이 열리다 보니까 걱정보다는 뭐 앞으로 기본적으로 좋아지겠다. 그리고 가격 하락에도 그렇게 너무 하락하지는 않겠네. 좀 이런 시각으로 좀 바라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네. 기본적으로 이 시청자님은 여기에 좀 계속 살고 싶으십니까? 좀 이동하고 싶으십니까? 사실 뭐 현금 보유도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괜찮다면은 뭐 현금을 한 뭐 대략 한 4억 정도 가지고 있는데 뭐 앞으로 좀 나가야 될지 아니면 요 돈 가지고 좀 굴릴지 뭐 이런 것도 고민은 있습니다. 제 조언은 그 정도 이제 합쳐지시게 되면 일단 10억이 넘으시잖아요. 예. 그러면 좀 앞으로 나오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세요. 그래서 방법 중에 이제 뭐 하나 보면 뭐 구분다리, 뭐 길동, 뭐 암사, 천호 가격 많이 빠진 데들 많습니다, 시청자님. 네. 그러면서 새로운 철도 호재들이 들어가는 데도 있고 이제 그래서 지금 현재 새롭게 들어가는 뭐 남양주도 그렇고 교산도 그렇고 뭐 다른 데도 그렇고 뭐 1, 2년 안에 입주하는 애들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네. 결국은 사람들은 어쨌든 청약을 바라볼 거고 신축에 관심이 있을 거고 주변 거는 좀 약간 소외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앞으로 향후 5년을 보게 되면 얘는 이제 5년 지나게 되면 지금보다는 좀 더 노후화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노후화가 되면
안 좋다라는 걸 떠나서 상대적으로 관심받고 오르는 순위가 좀 후순위로 밀릴 수는 있다. 네. 그럼 좀 더 앞쪽으로 한번 나오시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하나의 좀 방법이다. 좀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시청자님. 아, 네네. 그래서 물론 뭐 부동산에 딱 정답은 없는 부분이긴 한데 기본적으로 뭐 매매가 되시고 현금까지 뭐 더 합쳐서 하실 의향이 있으면 매매 생각하셔서 좀 앞쪽으로 나오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이렇게 조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잘 지키시고 앞으로 더 부동산 통해서 승승장구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경기도 하남시 덕풍동에 위치한 아파트 함께 만나보셨습니다. 일단 시청자님께서 지금 보유하신 아파트 근처로 다양한 교통 호재들이 있고요. 그리고 교산 신도시가 발전하게 된다면 이곳도 함께 발전할 예정이기 때문에 좀 미래가 밝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현금을 보유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 개 된다면 서울 안쪽으로 들어오시는 것도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문가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을 좀 해결해드리는 시간 가져봤는데요. 아쉽지만 저희가 방송 중 연결이 안 되신 분들도 전문가님께서 방송 종료 이후에 따로 연락을 드려서 상담해 드린다고 하니까요. 계속해서 많은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방송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릴게요. 서울전화 02-3153-2667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 013-336-0110번으로 궁금하신 내용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전문가님을 직접 뵙고 부동산 강의와 따로 개인 상담까지 받을 수 있는 부동산 무료 세미나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 화면으로 만나볼게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 브랜드입니다. 브랜드를 사칭하는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전문가님, 제가 앞서 오프닝에서도 언급을 드렸는데 오늘 저희가 만나볼 곳은 남양주겠죠? 남양주입니다. 바로 남양주에서도 분양이 되고 새롭게 아파트가 들어가고 도시가 전에는 모든 도시는 시골이었습니다. 시골에서 가장 핫한 도시로 거듭나는 왕숙과 진접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는 청약도 한번 보시고 그 동네에 있는 우리가 토지도 좀 보면서 투자의 기회, 부동산 공부를 오늘 제대로 해드릴 건데 일단 기본적으로 결국은 많은 분들께서 원하시는 게 이제 돈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돈들이 벌리려면 결국은 투자가 되는 걸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투자 자체가 토지 보상 금액만 봐도 여러분들이 관심이 안 가지시면 안 돼.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남양주에서도 왕숙 같은 경우가 무려 보상액이 5조가 넘습니다. 교산도 막 6조가 넘고 창릉도 막 6조가 넘고 돈이 무진장 많이 풀린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은 돈이 풀려서 돈을 받으신 분들은 또 투자를 하고 또 살 거고 또 투자할 거고 또 살 거고 이런 연쇄적인 긍정적인 효과가 일어나는 것 중에 하나가 오늘 알아보는 왕숙, 이 진접 주변이니까 이 부분 좀 참고하시면서 오늘 눈 더 크게 뜨시고 집중하시면 우리가 돈이 되는 정보 확실하게 집으실 수 있지 않을까 조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화면 보면서 두 눈이 번쩍 뜨이셨을 것 같은데요. 이 남양주 왕숙의 추정 보상액이 5조가 넘는다고 합니다. 5억 아니고 5조인데요. 정말 이렇게 3기 신도시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장이 힘든 상황에서 오히려 좀 실망하지 마시고 이런 3기 신도시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방송 보시면서 궁금하신 내용은요. 서울전화 02-3153-2667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 013-336-0110번으로 궁금하신 내용 작성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즐거운 부동산 저희 남양주에 위치한 왕숙 1지구 그리고 진접 2지구 임장도 함께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즐거운 부동산 오늘도 저희가 좋은 소식 전달드리기 위해서 임장을 나왔습니다. 지금 저희가 서 있는 곳은 오남역 1번 출구인데요. 전문가님, 저희가 지난주에는 왕숙 2지구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오늘은 무슨 일로 저희가 오남역으로 온 건가요?
네, 무슨 일로 네. 저희가 이 오남에 왔냐? 네. 이제 남양주를 저희가 지금 파헤치고 있지 않습니까? 샅샅이 뒤지고 있죠. 그 중에서 이 위치가 네. 오남읍이라는 곳으로 왔어요. 남양주시 오남읍이군요. 네, 네. 그래서 오남읍이다 보니까 오남역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남양주 같은 경우는 뭐 진건도 있고 뭐 오남도 네. 있고 많은 이런 읍들이 있는데 이 읍들이 지금 전부 다 시, 구, 동화로, 도시화로 지금 바뀌고 있어요. 네. 그럼 그렇게 되기 위해선 기본적으로 교통이 좋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네. 오남역이 2022년 초에 상반기에 좀 개통이 되면서 네. 이 동네에 계신 분들이 막 부동산도 좀 많이 오르고 돈도 좀 챙기시고 네. 막 10배, 100배 올라버리고 그래서 동네가 어쨌든 철도가 좀 개통이 되면서 네. 도시가 신도시가 지금 계속 생기고 있는데 그중에서 오늘 같은 경우는 네. 진건에 있는 신도시라든가 왕숙에 있는 이런 신도시라든가 이런 것들을 오늘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제 그중에서 개통된 역이 네. 오남역이다 보니까 오늘 시간을 통해서 시청자님들이 야, 남양주가 이렇게 바뀌어? 와! 이런 기분을 네. 좀 같이 체감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도시화의 필수 조건 중 하나가 바로 교통이 아닐까 싶은데요. 사실 굉장히 놀란 게 이 오남역에서 4호선을 타고 한 10분 정도, 4, 5정거장만 가면 바로 노원으로 바로 서울로 진입할 수가 있잖아요. 이러한 좀 메리트가 있다 보니까 좀 여기 계신 분들이 한박 웃음 짓고 계실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 지난주 이 왕숙 2지구에 이어서 이번에는 남양주의 또 다른 지구들도 한번 샅샅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샅샅이. 네, 저희 떠나보실까요? 네, 저희가 본격적으로 이 진저읍을 좀 둘러보려고 하는데요. 네. 전문가님, 이곳은 굉장히 좀 행한 평화인 것 같은데 네. 이곳에 뭐가 세워지길래 저를 데려오신 건가요? 네, 그냥 뭐 사막이죠. 그냥 산 네. 좋고 물 좋고.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제 진저 2지구 네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주변이 지금 전부 다 농사지었던 곳인데 네. 농사지었던 곳에서 아파트가 샘솟고 그래서 진저 뭐 2지구 네. 뭐 A 7구역도 뭐 55타입이 뭐 3억대 초반으로 네. 좀 분양도 차전초약도 나오고 어쨌든 성황리에 잘 마무리됐고 네. 이렇게 된 이유는 이런 읍임에도 불구하고 잘 된 이유는 지금 왼쪽에 보시면 네. 뭔가 이게 도로인지 철도인지 구분이 안 되는 뭔가 서 있어요. 아까 여기로 어. 지하철이 지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봤던 게 이제 오남역에서 네, 네. 요 바로 앞에 보면 풍양역이라고 생깁니다. 아, 어쩐지 제가 아까 4호선 타고 이 진저팽을 타고 오는데 오남역 전역에 아직 개통은 안 했지만 이 개통 예정역이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여기가 바로 그 역이었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4호선 풍양역이 26년에 개통을 하고요. 네. 또 28년에는 또 9호선까지 예정이 돼 있다 보니까 네. 미래가 아주 밝은 우리가 진저 2지구에서 지금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지금 보시면 이게 진저 읍인데 네. 읍인데 역은 왜 풍양역이냐 그러게요. 이러실 수도 있어요. 네네. 그래서 애초에 이 동네 자체가 풍양현이었어요. 풍양현이었군요. 그래서 말 그대로 풍자가 들어간 게 네. 뭐 풍 걸린 게 아니라 네. 바람풍은 아니죠? 지금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부는데.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풍요로운 땅 아. 그리고 앞으로 번성할 땅이라 그래서 네. 그만큼 토지가 넓고 농사짓기도 좋고 번성할 곳이라 그래서 네. 풍양이라고 했다가 네. 뭐 진접이라 했다가 현재까지 와서 어쨌든 풍양역이라는 게 네. 말 그대로 복터라는 걸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풍요롭다는 말답게 정말 이렇게 넓은 곳에 앞으로 역이 들어서고 이 역세권 주변으로 개발이 있을 예정이라고 하니까 벌써부터 좀 두근두근 설렙니다. 자, 그럼 전문가님 저희 다음은 어디로 이동을 하나요? 네, 그럼 이렇게 풍요롭고 네. 아주 좋은 동네인데 이 중에서 또 명소도 또 한번 가보셔야 되고 그렇죠. 환경을 또 한번 보여드려야 되니까 네. 그렇게 우리가 한 번쯤 뭐 웃고 떠들면서 좀 즐길 수 있는 곳으로 제가 네. 한번 귀하신 분들 한번 모실 테니까 네.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떠나보시죠. 저희가 오늘 그냥 좀 재미없는 곳만 돌아다닐 줄 알았는데 네. 지금 제가 굉장히 신이 났습니다. 춘천에 남이섬이 있다면 남양주에 이런 곳이 있네요. 저희가 지금 밤섬 유원지 한복판에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서울도 보면 서울에 가운데 또 밤섬, 맞아요. 이름이 같네요. 서울에도 여의도. 밤섬이 있는데. 네. 그렇죠? 네. 그러면서 뭐 세빛 둥둥섬 막 맞아요. 있잖아요. 그런데 카페도 있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 또한도 역시 우리가 섬에 와 있는데요. 네. 보면 어떤 도시가
생성이 되는 과정 속에서 주변에 또 관광할 게 있으면 너무 좋잖아요. 맞아요. 드라이브하기 너무 좋죠.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도 좀 매력적인 이유가 네. 중심에 또 한강이 흐르고 있고 맞아요. 지금 바로 앞에 보면 예쁜 또 왕숙천이 흐르면서 뒤쪽에 카페가 있으면서 네. 산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곳이 앞으로 네. 어떻게 더 발전할지 기대가 되는 곳에 좀 와 있으면서 앞으로 이 진접이라든가 왕숙이라든가 네. 개발이 되는 과정 속에서 그분들의 좀 힐링 공간으로 거듭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 이 주거단지만 있으면 좀 삭막하기 마련인데 이렇게 정말 볼거리도 있어야지 우리 남양주 시민들이 또 놀러와서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또 교통이 발달하게 된다면 우리 서울에서도 많이 놀러 올 수가 있겠죠. 그런 이제 수요들을 앞으로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곳인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이렇게 신나게 유원지도 둘러봤는데요. 이제 다음도 이동해야겠죠. 네, 다음은 어찌 보면 오늘의 좀 메인 테마,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 네. 바로 왕숙에서도 이제 1지구, 2지구가 있는데 네. 이제 본격적으로 왕숙 1지구로 네. 들어가면서 우리 시청자님들이 좀 관심을 더 눈을 크게 뜨시고 네. 귀도 더 쫑긋하시면 네.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진접에서 왕숙으로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네, 저희가 개발 예정인 역 주변들도 보고 관광지도 함께 둘러봤는데요. 전문가님, 지금 저희가 비닐하우스 앞에 나와 있는데 여기는 어디일까요? 네, 지금 비닐하우스도 보이고 네. 새가 짹짹도 기저귀고 하고 있어요. 주변에 어쨌든 평야, 네. 넓은 평야 속 안에서 비닐하우스 농사 짓고 저 뒤에 보시면 또 산도 보입니다. 네. 그래서 동네가 말 그대로 시골이에요. 그래서 이 시골이 네. 도시화로서 확정이 되고 개발이 좀 진행이 되면서 네. 우리가 왕숙에서도 아파트가 지어지는 그 자리에 지금 네. 와 계십니다. 네, 여기가 바로 왕숙 1지구에 아파트가 들어서는 현장인데 아무래도 이 왕숙 1지구와 2지구를 합치면 크기가 워낙 크다 보니까 이 딱 보기만 해도 한눈에 봐도 좀 트여 있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래서 무려 1지구, 2지구 다 합치면 300만 평이 넘는 네. 어마어마한 규모면서 더불어서 네. 지금 와 계신 이 왕숙 1지구만 하더라도 네. 한 280만여 평 되거든요. 그러면 사실 이 왕숙 1지구가 실상 왕숙지구 중에서는 거의 대장격으로 어마어마한 지분을 차지하고 있네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크기도 상당히 크면서 네. 전체적으로 아파트가 집중이 되어 있는 지역도 있고요. 업무지구가 또 집중이 되어 있는 곳도 있고 네. 역세권이 또 네. 개발이 활성화 또 된 곳이 있다 보니까 네. 앞으로 오늘 시간을 통해서 하나하나 그 자리들을 좀 풀어드릴 테니까 네. 오늘 즐겁게 같이 여행하시면 매우 네. 뜻깊은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저희가 냇물이 졸졸 흐르는 천으로 왔는데 전문가님, 이곳이 왕숙 1지구에 들어서는 또 다른 아파트 현장인가요? 네, 맞습니다. 사람은 옆에 물이 있으면 좋아하니까 네. 그래서 주변에 왔는데 여기가 뭐 A20블럭이든 네. 뭐 S11, S12블럭이든지 간에 네. 대규모로 아파트가 좀 많이 들어가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유는 이런 천이 네. 흐르는데 이 천의 이름이 이제 사릉천이에요. 사릉천. 남양주는 애초에 많은 분들께서 부동산 투자라든가 뭐 부동산으로 뭘 할 수 있는 네. 지역이 아니었고 오히려 릉이 많고 네. 그린벨트가 많아서 투자처로서는 좀 적합지 않았던 지역이에요. 네네. 그래서 이 사릉 또한도 역시 뭔가 능이 있을 것 같은 네. 그래서 조선 6대왕 단정의 비 네. 정순왕후에 좀 릉이 있어서 그래서 사릉천이라고 하는 거고 네네. 그래서 사릉역도 그렇게 돼서 나온 부분이 좀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파트가 들어서면 산책을 할 수 있는 천도 주변에 있고 그다음에 교통편이 편한 역까지 생긴다고 하니까 너무너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저희가 또 다음으로 이동해 볼 곳은 어디일까요? 예, 다음으로 갈 곳은 우리가 사릉천을 봤으니까 뭐 지나가면서 그냥 얘기만 할 게 아니라 사릉역도 네. 한번 주변에 좀 가면서 기존에 있는 역을 한번 가서 직접 탐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릉역으로 직접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앞서 이 사릉천과 그 주변에 아파트가 지어지는 현장을 함께 봤고요. 이번에는 말씀하신 대로 사릉역 앞으로 왔습니다. 네, 전문가님, 저희가 지난번에 봤던 양정역과 좀 느낌이 비슷한데요. 네, 동네가 그냥 뭐
시골입니다. 조용합니다. 네, 조용하고 네. 어르신들도 좀 계시고 역사가 있는 동네란 말이에요. 네. 이제 그런 만큼 사릉역 또한도 역시 최초로 이런 업무를 좀 개시한 부분이 바로 1939년입니다. 그래서 네. 39년에 처음에 이제 간이역으로 좀 시작을 하고 나서 2010년 돼서 이제 복선화 네. 이런 경춘선이 좀 진행이 되면서 네. 현재의 모습 토대를 좀 갖추고 있고요. 네. 그래서 지금 이 사릉역 주변은 그린 스마트밸리라고 하는 이런 업무와 네. 더불어서 주거까지 될 수 있는 공간이어서 네. 시청자님들은 과거에 그냥 릉이 있는 남양주는 릉 이걸 빨리 깨시는 분들은 네네. 기회를 좀 잡으실 수 있다 조언을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사릉역 주변 함께 둘러봤고요. 네. 전문가님 이번엔 저희가 공장 주변으로 왔는데 이곳 저희가 왕숙 2지구의 느낌이 물씬 납니다. 어디일까요? 네, 왕숙 2지구의 느낌이 물씬 나는 네. 왕숙 1지구. 네. 1지구 중에서도 지금 역세권 네. 개발이 되는 주변에 왔습니다. 그래서 보면 역세권이라고 하면 보통 네. 분들은 뭐 그냥 뭐 왕숙의 역이겠지 하실 네. 수도 있겠지만 네. 무려 GTX B 노선이 들어가는 자리고 네. 그리고 강남으로 가는 9호선이 들어오는 자리고 와. 네. 그래서 앞으로 트리플 역세권으로서 네. 빛날 수 있는 자리가 이 자리다. 와, 잠시만요. 그냥 여기 들어선다고만 해도 반가운데 GTX에다가 9호선이면 서울은 물론이고 이 다른 경기도의 접근성도 굉장히 좋아지는 거잖아요. 정말 여기 계신 분들 트리플 역세권 한박 웃음 지으실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부자가 네. 뭐 열심히 공부하셔서 하시는 방법도 있지만 네. 복이 있으셔야 된다는 게 주변에 보면 막 공장 있고 창고 있고 막 농사 짓고 하셨는데 네, 네. 뒤쪽도 이제 보시면 우리가 보통 표현하는 저런 토끼굴 같은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일반인 분들 시각에서는 이 토끼굴인데 여기 뭐 되겠어? 그러니까요. 괜히 막 스산해 보이고. 맞습니다. 무섭고 네. 왠지 무너질 것 같고. 네. 근데 오히려 그런 곳이 재개발 또한도 역시 오래된 게 재개발되는 거지 뭐 신축이 재개발됩니까? 맞습니다. 오래될수록 제가 부동산 하면서 깨달았어요. 오래된 곳일수록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 그리고 이렇게 허허 벌판, 폐허일수록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렇게 현장도 다니면서 공부도 좀 같이 하는데 네. 퀴즈를 같이 한번 좀 풀어본다면 네. 이게 왕숙 1지구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지금 돌아보면서 뭐 왕숙, 읍, 왕숙리 들어보셨어요 혹시? 왕숙리요? 사람 왕십리도 아니고 처음 들어보는데요. 그쵸? 네. 근데 왕숙천은 익숙하실 거예요. 왕숙천 들어봤죠. 그쵸? 네. 그럼 이 왕숙천이 어디서 유래했나? 네. 그걸 본다면 바로 이 남양주에 보면 파랴리라는 데가 있어요. 네. 그래서 파랴가 뭐냐면 8번, 네. 야, 밤. 우리가 은큼한 생각을 할 게 아니라 8번의 밤. 그쵸? 그래서 왕이 8번 자고 갔다라고 해서 파랴리다. 네. 그래서 왕이 좀 잤다. 아, 왕, 네. 숙박, 그런 천인 건지 아니면 세조가 네네. 있는 자리여서 그런 건지 그래서 어쨌든 그런 역사가 있는 이름이 바로 왕숙이다 보니까 네. 거기에서 왕숙을 좀 따와서 네. 왕숙 지구로서 지금 지정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남양주는 뭐 사릉도 그렇고 이 왕숙도 그렇고 역사와 전통이 있는 동네였네요. 맞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해서 오늘 뭐 왕숙 1지구와 그다음에 진접 2지구 이렇게 전반적으로 둘러봤고 역도 2개나 봤어요.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정말 남양주를 좀 샅샅 파헤쳐 본 것 같은데 자, 아직도 갈증이 나시는 분들 나는 조금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해 하시는 분들은 어디서 볼 수 있죠? 바로 스튜디오. 스튜디오에서 네. 마저 정보를 제공해 드리면서 네. 즐거운 투자, 행복한 투자를 마저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VCR에서 보여드린 내용들 전문가님께서 스튜디오에서 보다 자세하게 강의로 풀어주신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김미정이었습니다. 네, 전문가님과 함께 왕숙 1지구, 진접 2지구 임장을 함께 다녀왔습니다. 사실 이 임장이 날씨가 추워지니까 좀 처음에는 마냥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3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는 논밭인 곳들이 많아서 이런 곳이 좀 개발이 될까 이런 걱정을 많이 하면서 좀 다녔었는데 지금 3번째쯤 다니니까 좀 감이 어느 정도 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텅텅 빈 논밭에 관심을 꼭 가지셔야 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전문가님의 자세한 강의도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왕숙, 침접. 전에는 우리가 투자로서 생각을 좀 못했던 지역인데 가면 갈수록 상당히 많이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그 동네 주변들 자체가 지금 처음에는 뭐 옥정, 포천, 남양주, 뭐 하남도 그렇고 고양도 그렇고 도봉산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투자로서 애초에는 생각을 안 하셨습니다. 애초에 투자는 서울이 자그마하다 보니까 이 안에만 보통 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셨는데 점점 이렇게 도시가 좀 커지시는 거예요. 이제 그 중에서 이 남양주가 뭐 암사별내라든가 뭐 강동 남양주선이라든가 9호선에 대한 연장, 더불어서 또 GTX 호재까지 품고 있고 4호선도 연장을 했고 하는 부분들이 좀 많다 보니까 개발 압력들이 지금 계속 동쪽으로 지금 압력을 좀 가하고 있는 걸 여러분들이 인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항상 이런 철도 호재가 들어가는 곳들 같은 경우는 항상 개발이 동반이 됩니다. 그래서 개발을 할 때 그게 도시 개발이 됐든 택지 개발이 됐든 택지 개발은 뭐 대규모 신도시 개발이 될 수 있고 도시 개발은 뭐 그보다 조금 더 작은 규모의 또 개발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그중에서 이 왕숙 같은 경우는 어마어마한 큰 단위의 대단지예요. 그래서 2018년서부터 제안을 해서 2019년에 지정을 했고 2028년에 준공이 되는 게 요 왕숙 1지구입니다. 그래서 1지구, 2지구 크게 있는데 메인은 지금 방금 전에 보셨던 1지구가 메인입니다. 무려 283만 평인 거죠. 그래서 결국은 주택도 5만 4천 가구가 들어가고 인구가 12만 명을 수용하는 게 왕숙 1신도시입니다. 그래서 2지구보다 훨씬 커요. 훨씬 크면서 철도에 대한 호재, GTX 호재를 바로 받고요. 9호선에 대한 호재도 받고 다양하게 좀 받다 보니까 애초에 릉이 많고 그냥 농촌이고 그냥 뻥 뚫려 있는 막 이제 농사, 비닐하우스나 하는 곳이었는데 계속 개발 압력이 가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왕숙지구 같은 경우는 이 제한 속에서 빠르게 지정이 되고 빠르게 지금 개발이 되면서 분양도 또 하면서 많은 분들의 관심을 좀 많이 받고 있는 도시다. 이렇게 조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분양가도 한 번쯤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실 법한데 뭐 B1, B17, 뭐 A1 부분이 있는데 뭐 74 타입은 뭐 4억대로 나오고 59 타입이 뭐 3억대로 나오고 당연히 위치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새롭게 뭐 여기 생기는 곳 뭐 근처라든가 뭐 GTX에 대한 호재라든가 그런 호재들과 가까운 것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좀 값이 나가는 부분이고요. 더불어서 B2 블럭이라든가 S11 블럭이라든가 새롭게 분양이 나오는 또 위치가 나오는 좀 좋은 지역들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서 왕숙을 우리가 멀게만 생각할 게 아니라 야, 왕숙도 GTX 호재가 있어? 9호선 호재가 있어? 새로운 중앙선 호재 라인도 있네? 이런 걸 좀 생각하시면서 정부가 5조 이상의 돈을 투자를 한다는 건 큰맘 먹고 사업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사업들은 쉽게 망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야. 정부가 진행하는 것들은. 그래서 왕숙의 미래는 상당히 좀 밝다는 점 인지하시면서 이런 택지 분양에도 우리 시청자님들이 관심을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 왕숙만 하면 또 섭하니까 진접도 따라 합니다. 그래서 진접의 좋은 장점은 이런 진접선이에요. 그래서 당곡의 진접선이 2022년 3월 19일에 개통을 하면서 4호선 당곡에서 진거까지 이렇게 열렸구나. 그래서 15년도에 착공을 하고 나서 7년 만에 개통을 했습니다. 1조 원이 넘는 돈이 많이 투자가 됐어요. 그래서 이런 돈을 투자 유치를 좀 받고 진행하기는 쉽지가 않거든요. 결국은 그때서부터 의지가 강했었고 현재에 와서 철도를 낸 만큼 이런 미래의 풍양역이 됐든 9호선 연장이 됐든 이 부분들이 모든 것들이 합이 좀 잘 맞은 동네가 좀 진접, 이지구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주변에 부동산이 있으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해맑게 웃으신 분들이 은근히 꽤 많으십니다. 그래서 진접은 2018년 공공주택지구로 지정이 돼서 지구 완료가 되고 19년도에 지구 계획이 승인이 됐다. 조금은 이 왕숙과 비슷한 시기에 맞물려서 잘 됐어요. 그래서 규모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39만 평 정도에 2만 3천여 명 정도 수용이 가능하고 공동주택은 뭐 9,600가구 정도 이렇게 수용이 가능하다. 그래서 항상 정부는 부동산 시장이 좋든 조금 침체든 어쨌든 이런 개발들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질 때
그 속에서 거래를 항상 도모를 합니다. 그래서 호재가 있는 곳엔 투자를 해요. 그래서 요즘에 많은 분들께서 뭐 투자를 뭐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는데 그래도 개발 맛을 보신 분들 같은 경우는 돈은 이렇게 버는 거야. 이건 당연히 오르는 거야. 아주 쉽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분당, 판교, 위례, 운정, 동탄, 송도, 평택까지 해서 그 무엇 하나 안 오른 부동산은 단 하나도 없다. 그래서 항상 정부가 주도하에 개발하는 이런 곳 안에선 기회가 있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과 친숙해지시면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남양주 왕숙 1지구와 진접 2지구에 대해서 샅샅이 파헤쳐 봤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왕숙 2지구를 배웠었죠. 왕숙 1지구와 2지구를 합치면 정말 크기가 어마어마한데요. 여러분도 지도로 보셨겠지만 이 3기 신도시 중에서는 광명, 시흥 신도시 다음으로 규모가 크다고 합니다. 그리고 진접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장점이 바로 4호선을 통해서 빠르게 서울의 동북권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으니까요. 이러한 점들 참고해서 남양주에도 여러분들 투자하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전문가님 마지막으로 부동산 투자 포인트도 알아볼까요? 네, 투자 포인트는 이런 시골이었던 곳을 정부가 공공주택, 택지개발, 도시개발 측면 사항에서 진행을 빠르게 하면서 남양주 전체가 그냥 아주 개발 천국의 개발 천국, 개발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곳들을 대규모로 공급이 들어가게 되면 기존에 있는 주택 시장은 불안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존에 있는 주택을 우리가 투자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누가 좀 올랐다. 반짝 시장이 될 수 있다 보니까 상반기엔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더불어서 2023년에 이런 청약, 이런 신도시에 들어가는 내 돈과 맞는 청약에 있어서는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그렇게 또 개발하는 곳 주변에 토지도 선점을 하시면 상당히 자산 관리와 미래를 위해서 도움이 크게 되니까 이 부분을 관심을 크게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마지막 투자 포인트도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방송 보시면서 부동산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내용 그리고 3기 신도시와 관련해서 궁금하신 내용은요. 서울전화 02-3153-2667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 013-336-0110번으로 궁금하신 내용 지금 바로 작성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부동산 강의와 오프라인 상담까지 받을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시간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한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 브랜드입니다. 브랜드를 사칭하는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쉽지만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